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돌변해서 여러분을 조롱하고 험담을 퍼뜨리고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한다면 그 배신감, 숨이 턱 막히는 그 느낌.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이런 느낌을 주고 있진 않을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신뢰를 얻고 어떤 사람은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적 있나요? 대화가 끝난 뒤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진 순간. 사실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의 태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말을 아끼는 게 낫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의견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다. 호의를 담아 이야기했지만 상대가 오히려 뾰족한 반응을 보인다. 대화가 끝난 뒤 상대방이 미묘하게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든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질 것이고 결국 인간관계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몇 마디만 바꿔도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특정한 대화법이 상대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여러분도 단 한마디로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말투, 신뢰를 얻는 대화법, 인간관계를 180도 바꿀 수 있는 10가지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움직이는 대화의 핵심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요소를 간과한 채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내 감정을 헤아려 주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대화는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를 얻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상대의 감정을 얼마나 제대로 읽고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말을 건네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인간관계를 더욱 깊게 형성합니다. 반면 감정을 놓치고 피상적인 반응만 하는 사람은 점점 대화의 기회를 잃고 관계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사로잡는 대화를 하는 분들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들은 대화에서 3가지 중요한 요소를 실천합니다. 먼저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조언하려는 충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가 아니라 상대가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말을 자꾸 끊거나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하려 하면 상대는 이 사람은 내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듣기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경청하는 사람이 더 신뢰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사가 직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조직에서는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배우자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관계일수록 더 안정적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대화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의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반응보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진정성 있게 들립니다. 이런 공감 표현은 상대에게 신뢰를 주고 대화를 더욱 깊어지게 만듭니다. 연구 결과 감정을 잘 읽는 사람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더 성공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조직 내에서 감정을 이해하는 리더는 직원들의 동기를 더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공감을 잘 표현하는 상담사는 내담자와 깊은 신뢰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헤아려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대화할 때 상대의 표정과 목소리 톤에도 신경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은 단순한 경청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짧은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라도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간단한 말 한마디가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이 습관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과의 대화를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공감하는 대화를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대화 상대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직장에서 공감하는 리더는 더 많은 신뢰를 얻으며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대화를 할 때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짧은 반응을 넣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대화는 신뢰를 만들고 감정을 무시한 대화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만 그 대화 속에서 관계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상대방과의 거리감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만 감정을 놓치면 점점 관계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듣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상대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하는 짧은 한마디를 더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2번째,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는 감사의 표현이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길 원합니다. 이를 잘 표현하는 말이 바로 너 덕분이야 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진심을 담아 전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대부분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할 때 고마워 라고 짧게 말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인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감동을 받을까요? 때로는 그 말이 형식적인 인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 덕분이야 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 또는 너 없었으면 정말 어려웠을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친구가 이런 말을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친구가 야, 너 없었으면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라고 진지하게 말했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나요? 내가 친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점점 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질지. 이제부터는 고마워 라는 말을 대신해 너 덕분이야 라고 표현해 보세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만 주어도 관계가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는 엄마 덕분에 오늘 하루 든든했어. 친구에게는 내 덕분에 힘든 하루를 잘 버텼어. 직장에서 동료에게는 너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를 주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만큼 당신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너 덕분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좋은 관계를 맺고 신뢰를 얻으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부터 고마워 대신 너 덕분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그리고 상대방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3번째,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끊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절대 말을 끊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속으로 이 사람은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네 또는 내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동료 2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힘든 하루를 털어놓고 있죠. 어제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정말 피곤했어. 그런데 상대가 갑자기 말을 끊으며 대답합니다. 아, 나도 그랬어. 나도 어제 야근했거든. 이 말을 듣는 순간 처음 말을 꺼낸 사람은 속으로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끊는 순간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고 신뢰는 점차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끊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공감하고 싶어서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도 같은 상황을 겪었어. 라고 말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반응하면 그 의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이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상대의 말을 기다리기보다 빨리 내 의견을 말하고 싶어서 말을 끊게 되죠. 하지만 대화는 경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을 끊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을 하려는 순간 잠깐만 이라고 속으로 외쳐보세요. 이렇게 잠깐 멈추고 이 사람의 말을 먼저 끝까지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반응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고 짧게 반응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난 후 간단하게 요약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가 말을 마쳤을 때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거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정말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었구나 라고 느낍니다. 말을 끊지 않는 사람일수록 신뢰를 얻습니다. 상대방이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경청자가 되는 것은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대화를 마친 후 내가 방금 대화를 어떻게 했지? 상대의 말을 잘 끊지 않고 들었나?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대화 습관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확신 있는 말투는 신뢰를 얻고 대화의 영향력을 키운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말끝을 흐리거나 망설이며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확신이 서지 않을 겁니다. 반면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은 신뢰가 갑니다. 어떤 정보든 확신이 실린 말은 듣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설득력도 훨씬 커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 없는 말투를 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말투는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말을 할 때 인 것 같아요. 일 수도 있어요. 같은 표현을 줄여보세요. 이런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강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평소에 말할 때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말이 많아지면 핵심이 흐려지고 자신감도 약해 보입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가 아니라 이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신뢰감을 줍니다. 또한 말을 할 때 목소리의 힘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리거나 말끝을 흐리는 것보다는 또박또박 명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하면 상대가 훨씬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문장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말하다 보면 불필요한 망설임이 생기고 결국 확신 없는 말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확신 있는 말투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신뢰를 얻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말할 때 자신 없는 표현을 줄이고 문장을 짧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대화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바꿔줄 겁니다.
5번째, 말을 간결하게 하라. 누군가 길고 장황하게 말하는 걸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처음엔 집중해서 듣다가도 점점 지루해지고 말의 핵심이 뭔지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훨씬 기억에 잘 남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상대가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짧고 정확한 표현이 상대방의 집중을 끌고 설득력도 높여줍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면 듣는 사람도 편하고 말하는 사람도 신뢰를 얻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을 간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불필요한 단어를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고 전달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대신 핵심적인 단어만 남겨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 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넣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문장이 길어질수록 듣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사실 어제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했어요. 대신 이렇게 말하면 더 간결하죠. 어제 하려 했지만 일이 생겨서 못했어요. 또한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고 돌려 말하는 것보다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고 바로 핵심을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소통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핵심을 먼저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대화 습관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6번째, 말을 할 때 상대를 먼저 고려하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느라 정작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만 말하는 사람과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대화에 능숙할까요? 진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고려하면서 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힘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많이 힘들지? 하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조언보다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뭘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대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7번째, 고민을 듣는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건 별거 아니야 하고 쉽게 넘긴 적이 있나요? 혹은 나도 모르게 상대의 고민을 평가하면서 그게 왜 고민이야? 라고 말한 적은 없나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의 무게는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른 누군가에겐 깊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대화 상대가 되려면 상대방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고민을 듣는 태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상대의 이야기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힘든 일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훨씬 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해결책보다 공감이 더 큰 힘을 발휘하니까요. 오늘부터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태도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8번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우리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해도 될까? 라고 고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망설여진다면 대부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대화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하는 말들은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나온 말들은 대부분 후회로 돌아오니까요. 그리고 말이 정말 필요한 순간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신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대화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소통이 될 겁니다. 9번째,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얻어라.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곧 연락할게. 이번에는 꼭 보자. 나중에 한턱 쏠게. 이런 말을 자주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진짜 신뢰를 얻는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말보다 행동을 우선하는 습관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약속을 쉽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밥 한 번 먹자 처럼 의미 없이 하는 말보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어때? 처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약속이 더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한 번 한 말은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습관을 들이면 당신의 신뢰도는 훨씬 높아질 겁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얻는 것, 이것이 진짜 대화의 힘입니다. 오늘부터 쉽게 하는 말보다 실제로 행동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더 믿고 따를 겁니다. 10번째, 대화의 주도권은 경청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말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더 잘 듣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더 깊이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경청을 통해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가 말할 때 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맞추고 짧게 반응하면서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본인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을 끊지 않고 기다려주면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고 더 깊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말하는가가 아니라 상대가 얼마나 나와 대화하고 싶어지는가입니다. 오늘부터 대화할 때 말을 하기보다 듣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을 조금만 바꿔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오늘 배운 대화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대화법과 처세술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